이번 생수 합법화 대책으로 숙박업 신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위탁 운영사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계 생숙의 여러 위탁 운영사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생숙 운영은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시행사들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업체보다는 제3의 운영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 개의 생숙에 복수의 운영사들이 존재하는 현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운영사들이 로비나 프론트, 린넨실 등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시행사 추천 업체가 공동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공동시설 사용 방법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 초기 관리단의 공백을 틈타 시행사 추천업체가 공용 부분을 독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행사 추천업체가 린넨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도소송이나 명도단행 가처분입니다. 즉, 위 공용시설에 대한 특정 운영사의 독점적 점유를 해소하고 다른 운영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시행사 추천업체에 이미 위탁한 구분 소유자들이 있는 경우 위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소수의 구분 소유자들 개개인이 위와 같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들의 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관리단 결의를 통해 관리단 이름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관리단 결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전유 면적의 과반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동의 요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대안으로 영업방해 금지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추천업체가 다른 운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고 위 결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 추천업체를 상대로 공용 부분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계 생숙의 복수 운영사가 있는 현장이 많아지면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생숙관리단이 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법적 분쟁이 촉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숙 입주 초기 구분 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속히 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숙박업 구조상 생숙의 수익은 위탁 운영사의 영업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조건의 운영사를 선택하셔야 당초 기대하셨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생숙 운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사 선정에 있어 정답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구분 소유자들께 유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